네, 오전에 수원 재판 마치고 이제 사무실 복귀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수학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한 번씩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꿈에서 수학 시험을 치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또 사법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사법시험 과목에 수학이 들어간다, 이런 이제 스토리의 꿈을 자주 꿔요. 그럼 제가 수학을 못했냐? 그렇진 않아요. 수학을 곧잘 했죠. 곧잘 했고, 그 학력고사 때도 뭐 수학 점수 잘 나왔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수학에 대한 뭔가 껄쩍지근함과 트라우마가 남아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수학을 잘했는데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면, 수학 실제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이 새끼 뭔 소리야 저거, 밥맛이야, 수학 시험 잘 쳐놓고.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왜 자꾸 이게 수학이라는 게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까라고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이런 의미겠죠. 제가 이제 수학 문제는 잘 풀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패턴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요령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낸다라는 요령을 알았던 것이고, 또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수학 점수는 곧잘 나왔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찜찜함이, 야 이거 내가 제대로 알고 하는 거 맞나? 이게 문제는 푸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컨대 로그다, 미분이다, 적분이다,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뭐지? 문제가 나오면 풀기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기계적으로 푸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험은 요행으로 잘 쳐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 학과에 들어가긴 했는데, 과연 이게 내 실력인가? 제가 87학번인데 아마 87학번들, 특히 인문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때 수학이 되게 쉬웠어요. 국어, 영어가 좀 많이 어려웠고, 국어가 특히 어려웠고 수학이 되게 쉬웠어요. 저는 항상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수학이 쉽게 나오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제가 잘하는 국어나 영어는 어렵게 나오니까 제가 상대적인 그 장점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수학이 되게 어렵게 나오고 국어, 영어가 변별력이 낮게 아마 쉽게 나왔다면 저는 아마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겠죠. 그런 아찔함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다행히 내 때 수학이 쉬워서 내 실력으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요행으로 내가 뭔가를 얻었다라는 그 느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재판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정말 큰 사건에서 이겼어. 그리고 판결문을 이렇게 봐요. 판결문을 보는데 저는 알지, 판사님들이 능력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정말 예리하게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파헤쳐서 딱 집어내서 약점을 집어내는 그런 판사님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좀 재수 좋게 얼렁뚱땅 잘 넘어가서 저희들의 약점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끔 이긴 그런 판결도 솔직히 있어요. 제가 오늘 출근하다가 제 집 식탁 위에 놓여있던 책이 제가 예전에 봤던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 이제 fooled by randomness, fooled가 속다죠. fooled by 그 다음에 randomness, 랜덤이라는 게 어쩌다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뭔가 성공을 한 게 정말 네 실력에 의한 건지, 안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걸 이제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요행으로 된 건지를 사람들은 파악하지 잘 않죠. 그리고 운도 실력이야. 물론 운도 실력이에요. 근데 그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한 98%의 실력과 2%의 운이 겸해지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운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운은 내가 뭐 좋은 인맥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저떻든 이게 내 실력이 제대로 베이스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아주 여러 가지 우연한 기회에 의해서 딱 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열매는 되게 달콤하긴 한데 뭔가 찜찜함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런 찜찜함이 마음에 남아 있으면 우리 잠재의식 속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약간의 그 뭐랄까 그 죄책감 내지는 찜찜함 이런 게 남아 있어서 그게 자꾸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몇 년 전에 뭐 이제 인문학으로 배우는 수학 이런 책들을 막 사서 막 봤죠. 뭐 물론 보다가 중간에 막 포기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딱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풀었지만은 진짜 이게 뭔지를 잘 몰랐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되게 나왔던 그 분이 이제 옛날에 제가 있던 법무부의 태평양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강봉수 원장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하셨던 강봉수 원장님이 저랑 같은 부서였어요. 민사총괄부. 그래서 거기 계시다가 60이 넘으셔가지고 그냥 미국에 물리학 공부하러 가신다. 본인은 옛날부터 물리학이 정말 좋았고 어렵지만은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직업으로서의 법조인 일을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떠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드디어 몇 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이 기사가 났는데, 그래요. 이게 내가 뭔가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내 실력으로 가진 건지, 안 그러면은 이게 되게 운빨로 된 건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운빨로 된 거는 계속 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빨로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또 계속 이 행운이 계속 될 거라는 거를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메꿔 넣어야 되는 거죠. 메꿔 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반면에 얼렁뚱땅 툭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더 쉽게 큰 투자가 팍 이루어지고, 생각보다 쉽게 큰 계약이 팍 이루어지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 실력인가, 또는 내 PT가, 또는 우리 회사 상품이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제 사실 CEO나 리더는 그걸 가져야 되죠. 과연 이게 진짜 내 실력으로 된 건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운 때문에 이루어진 건지. 보이지 않는 운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게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바뀌어버린다든가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제로 베이스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여행에 성공을 몇 번 하다 보면 사람이 거품에 끼이죠. 거품이 끼고 모든 게 다 밑으로 보이죠. 자기는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이게 내가 수학의 꿈을 자꾸 꾸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수학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내가 정확히 알고 푼 게 아니었고, 또 내 대학 87학번 그 당시 인문계 수학이 되게 좀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시험을 잘 봤다는 그 마음에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렇구나. 제 나름대로 조금 제 심리가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약간 여러분을 찜찜하게 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면 이거 내가 이루었지만 좀 찜찜해, 이런 부분들을 혹시 없으신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